여러분 정유정 이름 석자 아마 지금도 치가 떨리게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진짜 이 얘기 듣고 많은 분들이 몸서리 칠 것 같아요, 진짜. 네, 정유정이 여러 번 봤다라는 영화가 밝혀지면서 더욱 소름 돋는 이야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정유정이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사실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심신미약과 정신 이상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정유정이 반복해서 시청했다라는 영화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바로 영화 화차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그 배우 김민희 씨 그리고 이성균 씨 주연의 영화예요.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던 영화인데 일단 제가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주인공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약혼녀를 찾는 과정에서 이 약혼녀가 알고 보니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접근해서 살해를 하고 얻어진 그 신분증과 신분으로 살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아주 소름 끼치는 내용을 어머. 그린 스릴러 영화입니다. 어머, 지금 저 화차라는 영화 줄거리를 잠깐만 설명을 들었는데도 뭔가 기분 나쁜 지금 소름 끼치고 있어요. 지금 닭살 막 돋고 있어요. 화차가 어떤 영화인지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이에요. 강선영. 얘가 선영이야, 강선영.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똑같네요, 근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문도 없다. 너 뭐야? 너 뭐야? 나 사람 아니야. 나는 강선영이 아니야. 나는 너 누구야? 저 영화 보신 분들은 그 기분 나쁜 소름 끼침이 지금도 다시 느껴지실 텐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정유정 또한 이 영화처럼 저 여성 주인공처럼 그 피해자의 신분 또는 그 피해자처럼 살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 영화를 반복해서 봤던 겁니까? 이 사건은 현재 알려진 정황이 범행 동기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손꼽히는 특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정은 범행 후에 체포된 직후 초기에 진술하기를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더니 이미 누군가 범행 중이었다. 범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게 해줄 테니 시신을 숨겨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 그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종전 진술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거짓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은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토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피해자의 신분으로 살 수만 있다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자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뿐만 아니라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영어 컴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정유정이 살해한 피해자 명문대를 나온 20대 영어과의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게요, 꼭 화차라는 영화 말고도요, 가끔 외국의 스릴러 영화를 보면요,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평소에 되고 싶었던 또는 되기 위해 살아왔던 그 사람 신분으로 그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막 그렇게 사는 영화가 종종 있었어요. 정유정은 정말 그 피해자의 신분을 탈취해서 뺏어서 그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걸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는 사실은 남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만 일치할 뿐 남의 신분을 탈취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아마 영향을 주었을 걸로 보여요. 정유정에게 가장 심각한 핸디캡이 본인이 명문대를 못 가고 제대로 된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장점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되고파 하는 건 아마 정유정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큰 열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위치로 가기가 일단 매우 어렵다는 어떤 한계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동안 내내 꿈이 좌절되면서 느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범행 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더라도 진짜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가 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동안 뭔가 무기력하게 산다고 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동안 그러면 이 정유정에게 뭔가 특이한 점은 없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계속 직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 그러니까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한 면접 장소에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이 정유정 사진 맞잖아요. 네, 골프장 캐디에 지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입사 지원서에 본인이 활동적이다, 사람을 상대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면접관이었던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네. 정유정은 면접 때 고개를 푹 숙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원 이유를 물어봐도 딱히 대답도 없고 고개를 숙이기만 했다. 사람을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좀 힘들 것 같았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후에 결국 정유정은 이제 면접에서 탈락을 했죠. 그런데도 이력서를 두세 차례나 다시 보내고요. 항의 전화를 걸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계속해서 탈락 이유를 확인하는 그런 집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유정의 글쎄요, 뭐 얼굴은 따지기 전에요. 생김새를 따지기 전에 당시에 보였던 태도가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보세요. 이 정유정이 골프장 캐디를 지원했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당시 고3 때 2017년이에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그 당시 면접관은 또렷이 정유정의 행동 패턴을 기억하고 있어요. 표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남달랐다는 걸,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최재범 교수님, 더더욱 기괴한 건 당시에 정유정 이번 사건 때 범행 대상을 찾을 때 이걸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과외 앱입니다. 과외 앱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제보를 보면 2명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본인들한테도 정유정이 연락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과외 앱에 등록돼 있는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단 살해 대상자로 물색하는 과정에 과외 앱이 이용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2명에게도 연락을 해서 두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까요? 혼자 사냐? 하하. 두 번째, 선생님 집에서 수업이 가능하냐. 세상에. 이게 범행을 하려는 의도잖아요. 결국은 혼자 사는 여자 선생님 집에 가서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결국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명확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주로 이제 두 번째 인터뷰한 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20대 여성이나 대학생을 중점적으로 타겟을 삼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과외를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내가 제안하는 이 두 가지 제안도 받아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혼자 사느냐 그리고 집에서 선생님 집에서 과외가 가능한 이 두 가지만 목표로 해서 계속 선생님을 찾았고 그 중에 한 분이 결국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미 그 전에 2번 이상 그 어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서 과외 앱을 열심히 이용했던 정유정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에 피해자 말고 그 전에 다른 두 분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면 밤에 잠 못 이룰 거예요. 진짜 지금도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정말 정유정이 어떤 악마인지를 똑똑히 알고 나서 지금 더더욱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 철저히 이 범죄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관련 얘기, 과연 사이코패스 이건 없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반사회적인 성격장애,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는 대단히 좀 외향적인 경향이 있지만 지금 정유정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아마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내향적인 균형 외톨이 같은 이런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습니다. 정유정을 대상으로. 그런데 사이코패스에 해당한 점수는 나왔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사이코패스라고 또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이 뭐예요? 일단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27점 이상을 받아 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이코패스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 외에도 어린 시절, 과거 행적, 유사한 범죄 유무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유정은 과거 경력 중에 사이코패스로 볼 만한 내역이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여학생으로 보이는 대목이 더 커 보입니다. 공감 능력 결여라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지는 더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고교 졸업 후 5년 동안의 행적을 더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 또 다른 범죄 유형으로 묶어야 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정유정이란 악마 참 질깁니다. 지금 구속은 됐지만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딱 부러지게 지금까지 설명 안 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겁니까? 대체 무엇을 지금까지도 감추면서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 악마의 행동에 진짜 몸서리가 쳐질 뿐입니다. 계속해서 정유정 관련 얘기는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